근데 어떤 분들은 C8 아니 CA CA 채널 폭파시키려고 지금. 방탄 소년단? 아니요 단 소년단 아니야? 방탄하면 소년단밖에 기억이 안 나.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커피에 대해서 아시나요? 커피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체로 몸에 좋은 것들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커피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지만, 진짜로 이게 맛이 있는지 먹을 만한지에 대해서도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건강한 커피를 찾으러 왔거든요. 건강한 커피요? 네. 저도 이제 커피를 하다 보니까 커피 많이 먹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컨디션이 지저분해지고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저 몸이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좀 알아보다가 아, 저렇게 먹으면 건강하겠구나 해서 이제 만들어 먹어본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냥 만들어 먹다가 출시해서 잘 팔고 있는 커피가 있긴 합니다. 네, 그걸 먹어보러 왔습니다. 어떤 커피인지. 이 커피는 방탄 커피라는 커피예요. 아, 방탄 커피.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중에 최강의 식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책에 언급되어 있는 커피예요. 거기서 최초의 레시피가 나왔고 그 방식대로 아, 이거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조합을 해서 만들어 먹어봤더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커피는 기본적으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마시면 효과가 극대화가 돼요. 학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의 자세로. 아, 근데 컨디션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아니요, 저 이제 네. 카메라 켜서 들어. 카메라 돌아가면 일단. 얼굴 톤이 너무 좋으세요. 아, 카메라 꺼지면 다시 저 이렇게 네. 보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에너지로 사용이 될 때 바로 에너지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소화되는 피로감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키토제닉이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탄수화물은 우리가 섭취하면 이제 포도당으로 바뀐 저장돼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포도당을 다 쓰고 나면 우리 뇌가 이거 포도당 다 썼어, 너 아사할 거야 하고 신호를 막 보내요. 이게 공복감이에요. 이제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그 부분이 가장 괴로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방을 에너지로 대사하는 질이 들잖아요. 네. 그럼 뇌가 몸에 있는 지방도 에너지네 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몸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 끌어다 쓰게 돼요. 그래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훨씬 덜 보내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장점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소화시키는 게 그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아. 사람들이 린 거를 맞으면 회복이 빨리 된다고 하는구나. 그런 게 좀 맞아요, 사실 맞아요. 몸으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링거 맞으면 포도당 소화하는 과정 없이 다이렉트로 포도당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장이 쉬게 되면서 그러니까. 몸이 저절로 회복되는 거죠. 네. 그리고 키토제닉에서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하시지만 운동할 시간도 좀 부족하지 않아요? 그죠? 어릴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막 자라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 키우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근손실이 오죠. 그게 어떨 때 더 빨리 빠지냐면,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면 어디서 칼로리 소모가 많지? 뇌가 판단을 해서 근육부터 빼먹어요. 아.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 달고 다니네. 진짜 쓸데 있는 건데 왜 그걸 빼버리지? 생존을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뇌는. 아. 근육이 그닥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은 근육부터 빼지 않죠. 몸에 있는 지방부터 빼죠. 네. 그 근육을 잘 안 건드려요. 네. 그래서 근육량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네. 이게 사실 뭐 방탄커피 이야기인데, 키토제닉을 이해하고 이쪽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다. 지방을 태우는 그런 대사를 만들자 이런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보조식품으로 방탄커피를 아침에 마시는 거예요. 그럼 왜 아침에 마셔야 되냐? 우리 커피 먹으면 잠 잘 안 오잖아요. 네. 저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찍 자고 푹 자라예요. 근데 우리가 오후에 커피 마시면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걸려야 몸에 있는 카페인이 뭐 온열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잘 자더라도 푹 자는 건 아닐 거예요. 깊게 수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 체질에 따라서 한 5시간만 자도 피로가 완전히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평균치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시간 자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체질에 따라서. 근데 이 커피가 푹 쉬게끔 못 하는 거예요. 건강에 굉장히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후 4시 이후에 커피를 잘 안 마시려고 해요. 음. 근데 지금 시간 오후 한 6시 됐거든요. 네. 아부 대장님 오셨죠? 네. 커피 마시는 겁니다. 네. 아, 저 혼자 먹을게요. 같이 마셔야지 그래도. 아, 저는 네. 밤에 촬영 많이 하는데 지금 밤마다 커피 엄청 많이 먹거든요. 아 근데 그 카페인을 소화하는 능력이 남다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얼굴 톤을 보면 제가 네. 계속 얼굴 톤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지금 비비크림 발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래요? 아무튼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 다행이네요. 네. 저는 조금만 피곤하면 아마 여기 지금 다크서클이 네. 영상에 잡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피곤한 상태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침에 방탄커피를 먹게 되면 이 안에 일단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인위적으로 버터를 넣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버터가 음. 전혀 다른 버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버터가 맞아요. 아니다. 혹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소고기가 어떤 소고기인지 기억나세요? 좋은 소고기. 네. 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맞아요. 초원에서 맞아요.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맞아요. 자란. 스트레스 안 받고 풀어놓고 네. 방목해서 키운 풀 뜯어먹은 거기서 자란 소가 굉장히 건강한 소고 그 소에 붙어있는 지방이 건강에 정말 좋은 좋아요. 지방이. 그러니까 왜 소처럼 먹는다 그러잖아요. 네. 소가 엄청 먹잖아요. 네. 근데 국내에는 그렇게 풀이 막 많지가 않아요. 일부러 사료를 줘야 돼요. 네. 거기다가 마블링 너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툭불 한우 이런 것들. 얘네들이 못 움직여야지 근육이나 살 중간중간에 이 지방이 막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먹으면 막 기름기 툭툭 터지면서 먹는데 그 지방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근데 방목에서 키우고 풀만 먹은 소는 비타민 A, DK가 되게 풍부하거든요. 그런 소에서 얻은 버터가 금방 말씀드린 네. 비타민 A, DK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이 너무나 좋아라 하는 지방 성분들이 잔뜩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프랑스산 이즈니 버터라는 브랜드고요. 인증 마크예요. 풀만 먹고 키운 소라는 거. 그리고 이 인증 마크가 있는 거를 사 먹어야 돼요. 꼭 이 버터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이외에도 더 비싼 버터들도 있는데 그거 쓰면 조금 더 맛있긴 한데 그 가격만큼 맛있어지진 않더라고요. 가격대가 얼마나? 9,000 몇백 원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죠. 네네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우리 흔히 아는 프랑스 고메 버터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괜찮은가요? 거기도 인증을 받으면 괜찮아요. 방목, 목초 버터를 사드시면 된다. 방목, 목초, 버터.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네. MCT 오일이에요. 보면 이게 찰랑찰랑거리죠. 네. 코코넛 오일이거든요. 근데 코코넛 오일 시중에서 파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하얗게 굳어 있잖아요. 맞아요. 안 굳어 있어요. 좀 차가워져도 안 굳어요? 차가워지면 살짝 굳긴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안 굳어요. 그냥 실온에 넣어도 걔는 굳어 있어요. 맞아요. 하얗게. 상온에서도. 네, 그 굳는 부분을 제거한 거예요. 아. 그 제거한 부분이 장사슬 지방산이라는 거예요. 얘는 중사슬 지방산만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중사슬 지방산이 네. 우리 몸에 가장 건강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중에 C8, C10이 있는데 네. 사슬이 8개짜리, 10개짜리거든요. 8개짜리 60%, 10개짜리 40%가 섞여 있는데 전 요게 제일 낫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C8, 아니 C8 C8 채널 폭파시키려고 네. 지금 네. 너무 놀랬다 지금. 저도 깜짝 놀랐네요. 제가 발음하고 나서 내 귀에 들렸어. C8 이게 100%인 게 있어요. 네. 이게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아, CAC, 네. C10보다 네, 비싼. 맞아요. 좀 더 지방산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MCT 오일을 많이 써봤는데 이게 가장 안정적이고 속에 불편함도 덜한 것 같고 이건 뭐 제 기분 탓일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테스트나 검증 자료들도 많이 제공해줘서 저는 이 오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방탄커피 하면 알고 있는 주 재료가 요거 두 개랑 원두거든요. 네. 이거 방탄 뭐죠? 방탄? 소년단? 아니요. 소년단 아니야? 방탄? 우리가 뭐 하죠? 방탄? 우리가 뭐 하죠? 방탄하면 소년단밖에 기억이 안 나. 이게 뭐죠, 그러면? 우리 오늘 만들어 먹는 거? 방탄 커피. 커피! 맞아요, 네. 커피. 그럼 커피가 메인이란 거예요. 주인공은 커피다. 근데 제가 이걸 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먹는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거잖아요. 네. 아무 원두나 갖다 먹어요. 심지어는 그냥 믹스 커피 같은 거. 이거를 타서 먹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 방탄커피나 키토제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신선한 제품, 가공이 최대한 덜 된 제품들, 가능한 가공을 안 한 제품들, 네. 그리고 곰팡이 독소가 없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방탄커피를 언급한 최강의 식사 데이브 아스프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왜 두부나 콩요리들 있죠. 두유, 간장 이런 것들도 함부로 먹지 말라. 네네네. 이제 이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 이거는 분별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깨끗한 콩은 시장에 내다 판대요.
그리고 알겠지만 야채나 채소들 약간만 상처가 나잖아요. 그 상처 난 자리로 뭐가 피죠? 곰팡이나 그거 곰팡이 피죠.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상처 난 것들은 간장을 만들거나 두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깨끗하게 검증을 하겠지만 아무튼 이거를 가공을 해서 식품 위생적으로 검사를 맡으면 가열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그럼 곰팡이가 없어진대요. 하지만 곰팡이 독소는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섭취를 하면 문제는 없는데 네. 이걸 계속 섭취하다 보면 이게 쌓여서 결국 컨디션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독소들이 몸 안에 세포들을 상처를 입히면서 상처가 나면 이게 이제 회복을 하잖아요.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야지 회복이 되거든요. 네. 이게 많이 반복되다 보면 돌연변이 같은 게 생겨요. 네. 바로 그 돌연변이가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몸이 덜 상처나게끔 역할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왜 활성산소 제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커피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물질인 폴리페놀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예요. 그럼 어떤 커피에 폴리페놀이 많은데?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일단 폴리페놀이 많은 애들은 좀 건강한 애들 있잖아요. 열악한 데서 자란 애들이 폴리페놀이 많아요. 곤충이나 벌레들 공격을 막 받는 데서 살아남은 애들. 마찬가지로 이 커피도 이왕이면 좀 높은데 고산 지역. 네. 혹시 그 겨울 무 맛 아세요? 뭐 그 정도까지 모르지만 얘기는 들어봤지만 네, 고랭지 뭐 채소가 맛있다. 맞아요. 개마고원 뭐 이런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네. 왜 맛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음. 얘가 폴리페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 친구들도 겨울에는 좀 춥잖아요. 지가 살려고 하면 브릭스를 올려야 돼. 안 얼어 죽으려고. 네. 그래서 영양분을 쫙쫙 빨아당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달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좀 높은 데서 자란 애들이 맛있다는 걸 아시죠? 그럼 좀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도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그러니까 품질이 좋다라고 하는 생두들이 좋다는 일단 뜻이에요, 좋아요. 얘기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배를 해요. 그러면 맛이 확 갈리기 시작하는 게 가공 방식 때부터 그렇죠. 맛이 네. 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추럴 방식 하나, 옷이다 하나. 너무 좋다. 저는 일단 내추럴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내추럴도 깨끗한 것들이 있어요. 네. 너무 비싸죠, 내추럴 깨끗한 네. 것들은. 내추럴 커피는 세미워시드나 이 중간 단계의 가공만 하더라도 과육이 묻어 있어요. 말린다고 깔아놔. 네. 수분이 있어요. 당도가 있어요. 햇빛이 비쳐. 깔아놓은데 밑에는 그늘이 지죠. 그럼 여기 뭐가 생기겠어요? 곰팡이 생기죠. 곰팡이 생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털어내거나 또 우리가 가지고 와서 로스팅을 하게 되면 그게 싹 없어지긴 그렇죠. 해요. 온도가 높으니까. 근데 데이브 아스프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 곰팡이 독소가 잔존할 수 있다. 검사하면 안 나오고 통과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무리 깨끗한 걸 먹어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몸이 좀 허약해서 네. 조금만 안 좋은 거 들어오면 컨디션에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같이 활동을 해도 제가 훨씬 더 좀 피곤해하는 거가 있거든요. 나이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 저희 직원들은 잘 알아요. 생긴 거에 비해서 엄청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내추럴 커피는 일단 저는 걸러요. 그럼 오시드 커피는 무조건 괜찮냐? 괜찮아요. 사실 그건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네네네. 제가 농장을 많이 가봤거든요. 엉망진창인 곳이 많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브라질, 에티오피아, 케냐 뭐 이런 여러 곳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소비는 선진국들이 많이 하지만 생산은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네. 여기는 또 물 부족 국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안 쓰고 재활용하는 데들이 많아요. 워시드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고 곰팡이가 필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깨끗한 가공 처리를 하는 농장을 찾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이 과정들을 되게 오래 거쳤어요. 이제 그 생두들이 일단은 깨끗하겠죠. 자,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로스팅을 좀 다르게 해줘야 돼요. 저는 그것도 얘기해 주실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태우는 거에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강배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제가 말하는 약배전, 중배전하고 다른 로스터리 샵에서 말하는 약배전, 중배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저는 다른 분들보다 투입 온도도 조금 더 낮게 시작하고요. 네. 열을 올리는 과정을 조금 더 느리게 가져가요. 근데 대부분이 생산성 때문에 그렇게 하면 로스팅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로스팅처럼. 로스팅을 많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시간당 생산량이 맞아요, 줄어들고 맞아요. 가스 사용량도 많아지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계란 반숙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후라이팬을 달구고 탁 털어뜨려요. 근데 후라이팬이 강하게 달궈지잖아요. 그럼 지글지글지글 타면서
뒤집어도 탄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반숙이더라도 그거는 탔어요. 그래서 낮은 온도부터 저는 계란을 굽거나 키토제닉 하는 분들은 무조건 쪄서 먹으라 그래요. 맛있게 먹으라는 그런 얘기가 처음 들리긴 한데 맛없게 튀겨 먹거나. 먹어야 신발도 맛있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그렇게 지키면서 먹는 사람이 아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부자만. 챙겨서 먹는 거지 계속 그렇게 못 먹어요. 네.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제가 로스팅을 합니다. 네. 제가 아는 이론으로는 일단 그렇게 하면 약간 음. 일본 스타일의 슬로우 로스팅, 옛날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베이크드에 가까운 네. 좀 구수하고 단맛이 잘 강조되는 맞아요. 그런 커피가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 그랬을 때 좀 더 마일드한 느낌이 있고요. 그렇죠. 균일하게 익은. 맞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 이제 독소 프리 커피라고 판매하고 계신 거는 네. 그냥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폴리페놀 폴리페놀 함유량이 함유량이 높고 높은 깨끗한 물을 사용해서 가공을 해서 저온 장시간 로스팅이 돼서 부드럽고 마일드하면서 타지 않는. 맞아요.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폴리페놀이라는 게 논문을 살펴보면 230도 온도에서 2, 3분 정도 노출이 되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급격하게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잘 지켜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 기본은 슬로우 로스팅인데 슬로우 로스팅. 약간의 산미가 남아 있을 수 있는 포인트. 타지 않을 정도. 네, 타지 않을 정도. 저는 어쨌든 커피 또 되게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두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원두를 일단 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구나. 볶인 정도 보이시죠? 제가 또 감각에 의존한 자거든요. 네. 제가 이게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있어서 네. 한 5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홀빈 상태에서 한 56 정도 기계가 갖고 와서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맛을 한번 보시면 네. 더 많이 익은 맛이 날 거예요. 네네네. 요 세 개가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재료 메인 세 가지. 저는 근데 솔직히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이거는 네. 몰랐어요. 아, 진짜요? 버터만 넣으면 방탄커피인 줄 알았습니다. 아, 여기 세 개가 음. 기능이나 성능을 발휘하는 방탄커피가 맞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먹어보니까 좀 물리더라고요. 저랑 식사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 맛있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미식가더라고, 미식가. 네. 아, 저도 이제 카페를 하면서 맛있는 레시피 자꾸 맛있게만 만들다가 음. 이거를 건강 때문에 먹으려니까 자꾸 안 먹게 되는 거예요. 네. 아, 이걸 어떻게 맛있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 비밀 있습니까? 혹시 방법 있습니까? 이제 고민을 했죠. 네. 맛있게 먹을 방법. 맛은 올라가면서 성능이 유지 또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저것 재료를 넣어가면서 레시피를 잡아봤어요. 그 비율도 잡고. 네. 그게 뭐냐면 그래서 맛이 있다는 얘기겠죠? 요거 두 가지예요. 설탕? 핀란드산 자일리톨이에요. 아, 자일리톨. 네, 당이 제로예요. 네. 당이 없는 단맛을 내는 재료들 중에는 뭐 알룰로스도 있고 뭐 에리스리톨 뭐 이런 것들도 네네. 있고 많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것들을 넣으면 맛을 베립니다. 방금 사투리 나왔어요. 맛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럼 최적화된 게 뭘까? 매일 먹기 위해서는 맛있어야 되는데 요걸 넣으면 단맛도 올라가는데요. 느끼함을 탁 잡아줘요. 아, 느끼함을 잡아주나. 왜 자일리톨 껌 씹으면 약간 네네네. 화한 느낌 아시죠? 어. 그 부분이 이 역할을 해줘요. 근데 자일리톨만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껌은 먹어봤지만. 그리고 입안에 네. 이게 알코올처럼 날아가 버릴 거예요. 생긴 건 설탕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엄청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 자일리톨 껌맛 똑같습니다. 껌맛 나죠? 껌맛 똑같고 차갑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 민트랑 다르고 입안이 차가워지는 그런 기분이. 그게 살짝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요거는 카카오 분말 가루인데 카카오도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것도 먹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카카오가 제일 중요한 게 발효거든요, 사실은. 이거 가공 방식 진짜 중요합니다. 맞아요. 가공 똑바로 안 하면 초콜릿 맛 안 납니다. 이거. 와, 그래서 이것도 잘 골라야 돼요. 음. 이것도 곰팡이 안 피고 깨끗하고 폴리페놀 많은 애로 골라서 써야 돼요. 네. 폴리페놀도 몸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에는 흡수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배출돼 버려요. 근데 지방은 우리 몸에서 담즙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커피랑 미셸 형태로 제대로 갈아가지고 마시게 되면 담즙이 나오면서 폴리페놀 흡수율을 4배에서 5배 정도 높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갈아서 마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같이 마시는 거예요. 폴리페놀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같이 먹어야 된다. 네, 기타 다른 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네네. 왜냐면 담즙이 지방을 섭취할 때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가 레시피를 그냥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직접 하는 걸로. 직접 한번 만들어 아, 보시고 네네네. 내가 만들어도 맛있네 맛없네가 이제 좀 나오실 거잖아요. 한 번도 일단 이거 제가 안 네. 해봤는데. 네. 일단 커피를 한 번도 안 달아보신 분들도 한 7, 80%는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아니 맛이 없다 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네. 무례한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심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커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이런 거 얘기 없었잖아, 저는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진짜 100점짜리 만들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줄게.